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영재 아이들 잘 키우는 과정 속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빠뜨릴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독서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작정 독서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독서하는 것에 의미를 찾는 그런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아이들은 더군다나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미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런 방향을 잘 잡아주고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재라면 생활 속에서 독서 루틴을 만들어주자. 독서 루틴을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독서 루틴. 자, 지금 요즘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뭐를 못하느냐면은 읽기 기술이 대단히 부족해요. 읽기 기술이 부족해.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뭔가 어설퍼요. 서툴러요. 그리고 어떻게 책을 읽느냐면은 억지로 책을 읽어요. 왜? 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을 위한 준비로 책을 읽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험을 위한 준비. 그리고 모든 게 우리나라는 독서가 제대로 처음부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그것만 읽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나중에 보면 대학생들이 그 원서를 낼 때도 보면요. 수시 모집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시 모집에 쓰기 위해서, 수시의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 참 이런 거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읽고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요즘에 있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뭐 읽고 지금 또 읽고 있어요. 읽고 또 한 번 읽는 너무 좋은 책이라서요.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입니다. 히든 포텐셜. 정말 아주 아담 그랜트라는 아주 그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조직심리학 교수인데요. 정말 아주 젊은데요. 42~43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책을 잘 쓰는 그런 아주 친구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를 키워주고 독서 능력을 키워주고 독서 기술을 키워줘야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첫째는요. 나무 보기 접근입니다. 나무 보기 접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접근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바텀에서부터 업,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접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숲을 보면 나무를 자꾸 보죠. 나무를. 그래서 중요한 어휘,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능 검사할 때도 보면요. 어휘력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언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휘력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아주 좋은 기술 하나 가르치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키워드 서클링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면 좋아요. 키워드 서클링.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죠.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키워드가 한 페이지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페이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아이들이 잘 못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막 동그라미 친다거나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거를 자꾸 동그라미 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쭉 하다가 보면은 서서히 정확한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낼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 그 의미. 그리고 이 키워드를 찾아내면 그 키워드 간의 관계, 한 챕터 속에서 키워드가 몇 개가 나오면 그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잘 연결짓도록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엄마들이 늘 이런 거를 늘 관심 있게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엄마들도 늘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2번째 전략은요, 숲 보기 전략입니다. 숲을 보는 전략. 이거는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접근인데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을 가서 알프스에 가서 큰 산,
큰 아주 눈 높인 산을 바라보는 거죠. 큰 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도 있고요. 가까운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설악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목차 같은 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먼저 보는 거죠. 목차를 먼저 쭉 봐서 아, 이 내용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는 눈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통독하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한번 훑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더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책을 이렇게 옆에 둬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을 시간을 늘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책을 읽는 시간이 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뭐 바빠가지고 책을 혼자 개인적으로 좀 읽을 만한 그런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이한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책을 곁에 두고 관심 있는 책을 읽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통독도 통독이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분야를 책을 좀 읽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영재 아이들 보면은 좋아하는 분야 한쪽에만 빠져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읽으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쪽은 굉장히 많이 알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대학교로 간다거나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럴 때는 한쪽 분야를 전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쪽 분야를 파고들게 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어릴 때는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도 읽고요. 동기부여하는 책도 있고 이런 거를 고르게 읽게끔 아이들에게 자꾸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숲보기에는 요약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약하기. 그래서 어떤 챕터 하나를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챕터에 한 3줄 정도로 그 챕터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거기 있는 책 속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요약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책 전체를 볼 때 책 전체를 3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3줄 요약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책을 보면요. 좋은 책들을 보면 제 책 뒤편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뭐 대충 이 책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살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을 자꾸 정리하는 게 3줄로 요약하는 거 이것도 고민해서 자꾸 3줄로 요약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생활 속에서 메타인지를 키우기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인지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즉 내가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책을 정확하게 읽고 있나? 내가 앞뒤와 연결이 다 돼 있나? 그러면서 자꾸 책을 읽으면서요.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읽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중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천천히 책을 읽는 것도 이제는 그 책의 어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이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책의 질적인 것, 책의 리딩, 읽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적 수준이 높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걔가 독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독서의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몇 권 읽었다. 우리 아이는요, 뭐 하루에 뭐 5권씩 읽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한테 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책 5권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제대로 읽었다고 절대 생각이 안 돼요. 한 권을 읽어도 아니면 한 권을 이틀에 읽어도 좋고요. 한 권을 3일에 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책이 있으면 같이 그 책을 꾸준히 읽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꼭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야 돼. 줄거리를 쭉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앞과 뒤를 쭉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독서를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영재아이다. 우리 아이가 영재라면 정말 생활 속에서 독서 루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나무 보기 접근, 나무 보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를 들여다보는 거. 둘째는 숲을 보는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접근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 목차를 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을 키운.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책을 읽는 과정 속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는 거. 이 책뿐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독서하는 그런 유튜버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나가다 굉장히 재밌는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키노트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그런 여자인데요. 정말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독서하는 법을 정말 아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책을 늘 데리고 다니게 하자. 책을 늘 데리고 다닌다. 강아지처럼.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늘 책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